우리 지지난 시간 젤리베베 줌에서 제가 우리 거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 거절은 하나의 우리 제안에 대한 시그널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을까요? 우리가 지인에게 나 유산화 해. 나 네트워크 했어. 시작했어. 너도 같이 해보자. 라는 제안을 했을 때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yes, no, maybe 이 세 가지 대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원치 않았지만 이 세 번째인 거절의 대답을 들었다면 항상 뭘 하라고 그랬죠? 왜 거절을 하는지 이유는 물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유를 물어봤을 때 상대가 거절을 말한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게 다양하겠지만 그중 제일 많이 하는 멘트가 뭘까요? 어떤 멘트 제일 많이 들어보셨어요? 음? 많겠죠.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아, 난 그런 거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지 않아요? 그런 거가 뭐길래 뭘 못하는데 뭐 난 그런 걸 못하는데 보통 우리가 네트워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네트워크에 대한 진짜 그 색깔과 그 일의 성격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들 단순하게 셀링, 하는 거, 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영업도 우리가 하는 일의 큰 부분이기는 하죠. 이제 골드 정도가 돼서 정말 탄탄한 권리소득의 인프라가 쌓이기 전까지는 사실 조금 어렵지만 영업적인 포션이 큰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뭐 일단 소비자가 구매를 해야 제품을 경험을 하고 뭐 공유를 하고 사업자로 변신을 하든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 시작을 위해선 영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단기간에 우리가 큰 수익을 원한다면 사실 영업을 택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본업에서 영업을 하실지언정 유산화를 택했을 때는 이유가 뭐예요? 영업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택한 이유. 영업이 아니고 권리소득을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도 하필이면 유선을 택했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계속 고객을 유치해서 물건을 소개하고 판매를 지속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 일을 선택을 하지 않으셨을 거고 궁극적으로 권리소득을 만들어서 아까 선민 리더님이 나 5% 이제 일 안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리소득을 만들려면 방금 말했듯이 영업이면 사실 권리소득은 만들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뭘 하라고 얘기를 해요? 6글자. 브랜드 체인지. 브랜드 체인지예요. 브랜드 체인지가 뭐예요? 체인지. 바꾸는 거예요. 이미 쓰고 있는 제품을 우리 회사의 제품으로 바꾸어 써라. 조건이 뭐예요? 나부터 브랜드 체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첫 번째 나부터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두 번째 나처럼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세 번째 꾸준히 소비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나에게는 소득의 인프라가 되는 거예요. 나부터 나처럼 꾸준히 이 세 개예요. 이 세 개를 어떻게 바꾸고 꾸준히 소비하라. 나부터. 근데 글로만 얘기하고 말로만 들으면 되게 쉬운 일인 것 같은데 막상 필드에 나가서 소비자나 내가 희망하는 가망 사업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할 때 뭔가 내가 어렵다고 하는 포인트들이 있으세요? 브랜드 체인지를 글로 읽었을 때, 바꾸면 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그 줌에서 어떤 질문을 다른 분이 하셨는데, 지인에게 소개를 하는데 자꾸 이게 추가 소비를 하게 하는 것 같아서 망설여진다는 질문을 제가 여러 번 봤었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같은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리더님들이 여기서 다 사업을 하시고 계시지만 이게 내가 매달 100포인트든 200포인트든 내가 소비를 하는 게 이건 내가 유산한 사업을 하기 위해 조건으로 내가 일부러 더 지출하는 돈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 분 계세요? 근데 우리 앞에서 말했는데 브랜드 체인지잖아요. 전제 조건이 이미 쓰고 있는 제품을 여기 다른 브랜드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볼펜을 뭐 교보문고에서 하나 샀는데 좋다고 쓰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야 여기 더 예쁘고 더 좋은 볼펜이 있어 라고 하면 바꿔 써볼 의향이 있지 않으세요? 어차피 이거는 평생 내가 뭘 써야 돼. 다이어리를 쓰든 뭘 하든. 근데 더 좋은 게 생겼대. 그럼 난 바꿀 의향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 제안을 듣는 상대방도 바꿔볼 의향이 있어요. 조금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브랜드 체인지는 소비 장소의 변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서 꾸준히 소비를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왜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에서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상으로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봤을 때 진정한 브랜드 체인지로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유산화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사람이라면 모두가 생존에 있는 한 매일 식사를 하고요. 매일 씻고요. 씻고 나면 뭐가 됐든 발라요. 이거는 또 뭐라 그래야 돼? 또 생활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에요. 그죠? 선택이 아니라. 근데 유산화의 그 제품군을 보면 식사에 관련된 제품군, 영양제죠. 씻는 것과 관련된 제품군, 선세이죠. 씻고 나면 뭐든 바르는 그 바르는 제품군, 셀라비브. 딱 요거 세 가지로 돼 있어요.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생명을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카테고리 세 개로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도 나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우리가 만나는 그런 소비자분들도 그렇고 식사를 위하고 청결을 위하고 그다음에 뭔가 바르는 보습과 조금 더 나아가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미 어딘가에 소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게 마트가 됐든 시장이 됐든 백화점, 유기농 매장 아니면 화장품 로드샵이 됐든 쪼개 써서 쓰고 있었던 영수증을 유산화권으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뭐 마트에서 썼던 영수증에는 다른 유산에 없는 그런 생필품과 뭐 식자재 뭐 그런 게 섞여 있었겠죠. 근데 여기 마트에서 썼던 거, 뭐 마켓컬리에서 시키는 거, 화장품 브랜드샵 이렇게 여러 장으로 나눠져 있던 영수증이 유산학과 하나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쪼개져 있고 뭐 이게 뭐 줄고 이걸 더했을 때 총합 내가 쓴 소비액을 합하면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꿔 쓰는 거지. 결단코 이건 추가 소비를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유산화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한테 명확해지면 유산화를 전달하는 게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실제로 유란 스폰서님이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유산화로 바꾸고 나서 이제 비타민 미네랄 충족이 되니까 왜 우리 어떤 특정 음식이 땡길 때는 몸이 그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과일이 땡기는 게 확 줄었대. 그래서 과일 소비가 줄었고 또 영양제를 잘 챙겨 먹고 같이 뭐 챌린지라고 운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병원비로 지출하던 금액이 현저히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토탈 생활비가 진짜로 줄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유산화를 소개하는 게 브랜드 체인지를 하라고 상대에게 전달하는 게 과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추가 소비를 일어나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산화 제품이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유산화에서 취급하는 그 제품군이 누구나 필요로 하는 제품에 한정돼 있다는 거. 그런 데다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제품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제품군에 되어 있는 제품들이 모두 제품력이 뛰어나다라는 거.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브랜드 체인지를 통해서 꾸준한 소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얼마 전에 다른 네트워크에서 다 브랜드 체인지를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타 네트워크의 제품을 몇 가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바꿔서 꾸준히 소비가 돼야 나한테 권리소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회사의 그 대표적인 제품 중에 정수기가 있어요. 정수기는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정수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만약에 거기서 배워서 정수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인지를 시켰어요. 근데 정수기를 한번 바꾸는데 뭐 6개월에 한 번씩, 뭐 3개월에 한 번씩 바꾸진 않잖아요. 2년, 4년에 한 번씩 정수기를 바꾸는 게 나한테 권리소득이 될까요? 아니겠죠. 한 번에 큰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권리소득이 되지는 않아요. 그럼 매번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영업적으로 제가 바꾸라고 또 그분한테 컨택을 해야겠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식품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 제품 중에 왜 건강 라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뭐 튀기지 않은 라면 그게 다 좋은데 그럼 맛이 관련돼 있는 건 사실 개인의 취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라면이 있고 그거 하나만 파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꾸준한 소비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장품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초 화장품이 아니라 색조 화장품이 굉장히 많은 그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품도 사람이 생긴 게 다 달라.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골라서 전달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유행이라는 것도 있고 개인의 취향이라는 게 들어가면 사실 평생을 같이 쓰는 제품으로
그리고 빨리빨리 소비를 하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젤리 줌에서 여기 안 계시네. 목 땡땡 리더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셨죠. 네트워크의 비전은 일찌감치 보셔가지고 다른 네트워크를 경험을 해보셨는데 그때는 월 유지 조건으로 이제 뭘 이제 제품을 살 때 더 살 게 없는데 뭔가는 맞춰야 돼 이런 생각이 드셨는데 유사나에 와서는 항상 필요로 하고 그리고 쓰다 보니 제품이 좋다 보니까 막 담으면 뭐 자꾸 넘쳐나게끔 담아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단지 그 리더님만 느끼시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사실 막 400포인트, 500포인트 담으라 그러면 다 담으실 수 있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느끼면 상대방도 그걸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유산화의 제품력이 따라준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으시면 브랜드 체인지를 하라고 훨씬 쉽게 조금 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부터 바꿔야 돼요. 나부터. 만약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밤에 우리가 줌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브랜드 체인지가 왜 나한테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스스로 설득을 하셔야 돼요. 자,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저희 집 소비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요즘에 제일 싫은 게 아침 차리는 거거든요. 저희 집은 다 식성이 달라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각자에게 맞춰줄 수 있지만 하루에 뭐 점심은 각자 뭐 회사에서 학교에서 위치해서 먹고 온다고 치는데 아침 저녁에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메뉴를 차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우겨가지고 바꾼 게 다 같이 아침을 뉴밀로 먹는 거예요. 내 식구가 뉴밀로 바꿔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액티브 뉴밀 4봉지랑 이제 우리 부부 먹을 헬스팩 하나, 그다음 아이들 먹을 유산균물주 2개, 유산균 2개, 샴푸 하나 이렇게 하면 딱 200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달 동안 내 식구의 아침 식사를 온전히 해결을 하면서 기본적인 영양제와 장 건강과 그 다음에 샴푸, 씻는 것까지 해결하는 거 이걸 이렇게 바꿨어요. 진짜 세상 수월해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막 이렇게 힘들고 한데 과연 아침 차리기 싫은 엄마가 세상에 저 하나뿐일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처럼 아침 고민해서 해결하고 싶은 사람을 제가 찾는 거예요. 자, 저는 가게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엔 나처럼 이렇게 200포인트 쓸 사람을 한 명을 소개를 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명씩 이렇게 소개를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 목표는 3개월에 한 명씩만 나처럼 진짜 꾸준히 아침을 바꿔 먹을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한 명을 소개했을 때 처음에 돈이 돼요? 안 돼요. 한쪽으로 쌓이죠. 두 번째 달에 한 명을 또 소개를 했어요. 두 번째 달이 아니지. 3개월 뒤에 소개했어요. 이때부터 수당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3개월에 한 명씩 그렇게 4명을 소개를 하면 1년이 걸려요. 1년 동안에 탄탄한 소비자 4명을 소개를 해요. 그럼 이렇게 4줄이 풀리겠죠. 4줄이 생기겠죠. 그러면 수당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1번 가게에서 80불, 2번 가게에서 소실적 200포인트니까 40불, 3번 가게도 동일하게 40불. 한 달에 제가 160불, 우리 돈으로 18만 한 5천 원 정도의 수당을 받아요. 이때부터는 매달이겠죠. 1년이 걸렸지만 매달 18만 5천 원 정도가 나오는 가게가 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똑같은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 제가 소개한 4명이 3개월에 이렇게 한 명씩 소개를 해요. 한 개 해요. 이분들은 아직 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내 가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수당이 발생을 해요? 2번 가게 기준으로 좌쪽에 400씩, 한 라인당 400씩 올라오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아까 처음 만들어졌던 160보다 토탈 한 달에 320불이라는 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 가까이 돼요. 한 30, 아까 계산해서 한 38만 원 정도 들어오는 소비가 돼요. 그럼 또 3개월 뒤에 이분들도 한 명씩 소개할 수 있도록 제가 후원을 해야겠죠? 그림 되게 원초적이죠. 이분들도 자기들처럼 아침을 간단하게 챙기면서 가족 건강, 기본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분들 이제 2명씩 소개를 한 거예요. 그렇게 3개월에 한 명씩을 더 소개를 했더니 저한테는 1번 가게에서 240불, 2번, 3번 가게에서
600포인트씩이니까 120불씩 해서 토탈 480불, 약 50만 원의 수당이 매달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괜찮다는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이미 먹는 거에서 난 4명을 소개했을 뿐인데, 그리고 그들이 또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후원했을 뿐인데, 이미 내가 소비한 내 가족의 건강 제품 짓는 것까지 한 금액에, 내 소비 금액을 넘어섰어요. 그쵸? 자, 그래서 또 그들에게 3개월에 한 명씩 후원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약간 이렇게 쭈꾸미 같은 이런 맵이 이루어졌어요. 졌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을 계산을 해보니까 1번 가게 기준으로 월 400불, 2번 가게, 3번 가게는 각각 200불씩. 저는 한 달에 800불씩을 벌 수 있는 가게가, 탄탄한 가게가 만들어집니다. 이 표에서 제가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하나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내 가게 기준으로만 800불을 얘기를 했죠. 근데 이때부터는 제가 소개했던 그 네 분의 리더님이, 뭐 소비자라고 할게요. 소비자분들도 수당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쵸? 이분들은 처음 1년이 됐을 때 내가 4명을 소개해서 받았던 게 몇 불이었죠? 160불. 160불씩 4명이 받을 수 있게 나는 후원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800불과 160불씩 받아가는 4명, 토탈 640불 합하면 내가 만들어낸 2년 동안의 이 가치가 1,440불의 가치만큼을 만들어낸 거예요. 1,400불 다 내가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처럼 생활 패턴을 바꾸는 사람들만 만든 걸로도 권리소득을 꾸준히 받아갈 수 있는 맵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어떤 뭐라고 그러지? 패키지죠. 나처럼.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아침부터 부지런해서 아침을 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만의 꿀팁 패키지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유란 스폰서님을 통화하다가 들었는데 영양제를 안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영양제만 고집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셀라비브가 있어요. 셀라비브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자리 잡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너에 세럼에 젤에 오일 몇 방울 이렇게 해서 흔들어서 한 팩으로 만들어서 그것만 줄창 뿌리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손에 비벼가지고 흡수하게끔. 그러면 매일 반짝반짝 거리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겠죠. 그 자리에서 뿌려줘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를 만드시는 분도 계시대요. 그런 식으로 꿀 좋아. 영양제 먹어? 아니야. 그럼 화장품. 아니면 다 싫어? 그럼 꾸준히 다이어트를 할 사람. 다이어트도 싫어? 그러면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같이 디톡스를 해볼 사람. 이런 식으로 내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꿀 조합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선미 리더님 같은 경우는 사실 챌린지로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바뀌신 분이잖아요. 그럼 그것만 제대로 복제를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사례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내가 자신 있게 밀 수 있는 몇 가지 딱 꿀조합만 해서 그것만 계속 전달해 보셔도 분명히 시간 속에서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걸 또 나의 그 자신 있는 제안을 통해서 브랜드 체인지를 하실 분들을 찾으실 수 있어요. 왜 우리 요즘 젤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키워드 있죠. 유산화 사업이 어떤 거예요? 공유하고 연결하고 유산화가 아니어도 똑같은 돈을 어딘가에서 다들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똑같은 이유로,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분들한테 유산화라는 어떤 바꿔 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를 하고 연결을 해주세요. 그분들에게도 유산화가 내가 느낀 것처럼 기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거 잊지 마세요. 뭐예요? 나부터 확실한 브랜드 체인지를 하셔야지 이 사업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처럼 바꿔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꾸준히 소비할 수 있게끔 그래야 권리소득이지 아니면 계속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계속 팔아야 돼요. 그러면 못 쉬어. 그쵸? 쉴 수 있는 그날, 아까 다들 얘기하셨던 그 시간의 자유를 위한 그날을 위해서 우리 브랜드 체인지 나부터 확실하게 그리고 상대도 할 수 있게 전달해 보도록 합시다. 파이팅!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어떠셨을까요? 조금 브랜드 체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을까요? 이미 사실 여기 계신 뭐 베베 리더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유산을 제품으로 바꿔서 잘 쓰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항상 같이 이제 다른 자리에서도 하는 질문 같은 걸 듣다 보면 저도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한 번씩 나오고 어떤 약간의 확신이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는 외우세요. 외워서 자기 스스로가 제대로 설득되고 나면 듣는 사람한테도 그 설득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생각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